자, 만화나 영화 혹은 게임 같은 매체에서 보면 독극물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이 독극물의 색깔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진한 녹색이나 초록색 계열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초록색이 독극물에 나타내는 색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먼 옛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유럽은 초록색 풍기 현상을 겪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초록색은 나뭇잎을 원료로 색을 추출했는데 이것이 얼마 가지 않아 변색이 되었기 때문이죠. 19세기 인상주의 미술에서는 혼색을 피하는 기조도 있었기에 초록색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구하더라도 완전한 초록색이 아닌 초록색보다 탁하거나 다른 색이 섞인 색깔들이었죠. 이때 산소와 염소를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칼 빌헬름 셸레가 등장합니다. 그는 우연히 녹색 화합물인 비산구리를 발명하는데 이는 당시 미술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발명품이었습니다. 당시 미술인들은 너도 나도 녹색 화합물인 비산구리를 구입하기 시작했고 이 비산구리는 발명가인 칼 빌헬름 셸레의 이름을 따서 셸레 그린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죠. 이러한 셸레 그린 열풍은 미술 영역을 넘어서 당시의 생활 양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건물과 인테리어는 물론 심지어는 음식의 색소로도 사용이 되었죠. 특히나 셸레 그린을 사용하면 집안의 쥐나 벌레들이 줄어들어서 사용자들은 매우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끔찍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죠. 독극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셸레 그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알고 보니 셸레 그린에는 살충제로 사용되는 독극물인 비소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소로 온 집을 덮고 옷을 입으니 당연히 독극물에 중독된 것이죠. 사실 순수한 비소에는 독성 성분이 없습니다. 때문에 수면제의 치료제로도 사용된 바 있고 반도체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며 적색 LED에도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하죠. 하지만 공기에 노출되면 산소와 결합되어 독극물로 바뀌기 때문에 사용에 매우 유의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사실 칼 빌헬름 셸레는 이미 이러한 비소가 셸레 그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연구 성과가 평가절하당할까봐 혹은 상품성이 떨어질까봐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셸레 그린에 독극물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셸레 그린으로 엄청난 부를 얻은 사업가들과 초록색에 열광하는 이들의 반발로 인해 판매 금지는 한참 뒤에나 이루어졌습니다. 셸레 그린이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면 인간들을 위해 희생한 또 다른 초록색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착용하는 견장을 보시면 초록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견장은 단순히 위장 용도로 초록색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유래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를 부릅니다. 이때 프로메테우스는 앞일을 미리 내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에피메테우스는 일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우스는 이들에게 땅으로 내려가 새로운 창조물들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명령하며 진흙과 각종 신기한 선물들을 프로메테우스 형제들에게 나눠주죠. 프로메테우스는 진흙으로 인간 남자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에피메테우스는 동식물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에피메테우스가 제우스가 나눠준 날개와 발톱, 날카로운 이빨과 따뜻한 털 등의 선물을 모두 동식물들한테 나눠주는 바람에 정작 인간 남자들에게 줄 선물이 없었습니다. 이에 난처해진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며 인간 남자들에게 불을 나눠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지만 제우스는 불은 신들만의 것이라고 분노하며 절대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몰래 올림포스 궁전에 있는 화로에서 불을 훔쳐 인간 남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많은데 헤라의 부엌에서 훔쳤다는 말도 있고 혹은 아폴론이 태양마차로부터 훔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들은 불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갔고 특히 좋은 고기들을 불로 태워 신들에게 바쳤기에 제우스가 눈 감아주는 듯 했으나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뚜껑을 열리게 하는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신들에게 좋은 고기를 바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들을 시켜서 좋은 고기는 뼈와 내장으로 덮어 안 좋게 보이게 하고 질이 떨어지는 고기는 비계로 덮어 좋아 보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제우스를 초청해 어느 쪽 고기를 바칠지 선택해달라고 하고 제우스는 예소가 비계로 덮인 질 나쁜 고기를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나 후에 제우스가 이를 눈치채고 크게 분노하게 되죠. 결국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카프카스 산에 쇠사슬을 매달아 묶어놓고
매일 거대한 독수리를 보내 간을 쪼아먹게 하는 벌을 내립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불사신이라 죽지도 못하고 매일 간을 쪼이는 고통을 겪어야 했죠. 이때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나온 피가 초록색인데 이것이 인간들을 위한 희생으로 여겨졌고 군부대의 지휘관들도 부대원들을 위해 희생하라는 의미에서 견장이 초록색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에 인간 중 남자만 등장한 것은 판도라의 상자로 유명한 판도라의 등장을 위한 빌드업인데 이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록색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초록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자연의 색이라고 여기셨던 초록색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다소 이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초록색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추후에 다른 색에 대한 이야기로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전당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